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박재혁입니다. 저희도 지방에 있고요. 저희 원주에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좀 추운데, 오늘부터 온도가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을 위한 초고령사회 뉴노멀 라이프스타일 연구단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좀 생각하게 된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하나의 공통된 정의가 없고 평가나 뭐 중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면적으로 연구하면 고령사회의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저희가 통체적으로 볼 수 있겠다, 사회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 네, 저희 발표의 목차는 소개랑 비전 목표를 말씀드리고, 간단한 노하우하고 이제 주요 연구 성과랑 중형 단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진 연구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저희는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형화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중재를 통해서 사회의 고령 사회에서 고령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팀은 이제 유형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소형 단계에서 저희가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이미 게재를 했더니 사실 국내 연구진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고 얼마 전에는 터키나 호주 이런 데 연락이 와서 같이 이제 좀 연구를 하자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를 좀 고도화 해가지고 이제 중형 단계에서는 이제 다국어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지역과 국가 간의 어떤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재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보건 쪽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중재를 좀 많이 했던 쪽인데, SSK 자체가 정책이나 제도의,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중재, 그러니까 정책 중재를 저희가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4팀은 이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현용 교수님하고, 저희 미래 캠퍼스에 있는 글로벌 행정학과 이서영 교수님이 정책 부분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고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이제 어떤 성과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계속 성과로 경쟁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성과 회의를 하고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논문 편수 확인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좀 성과 회의를 해가지고 각 연구팀 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협업할 것이 있는지 이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 회의를 통해서 다학제 간 연구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소형 단계 라이프 스타일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저희 네트워크가 확장됐습니다. 저희 분야만 이제 하다가 이제 포럼이나 자문 회의를 통해서 경기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원주시 뭐 저희는 또 네트워크에서 이제 국회 토론회를 2번 하면서 국회 쪽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노하우들이 저희가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연구 책임자고 해외 4년간 업적 말씀드리면 한 SCI는 17편, KCI 60편 정도 되고요. 박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재에 이제 3팀에 계신 이제 교수님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연구재단 과제에서 지역사회 ICT 개발 중재를 계속 연구를 해 오셨고 지금도 노인들의 ICT
지역사회 중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중재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많이 연구가 되신 분이고, 홍익표 교수님은 이제까지 텍사스 유니버시티에 있다 저희 학과로 오신 이제 교수님인데, SSI 지금 한 24편의 등재지 뭐 3편, 4편에서 32편을 가지고 계신데, 연구의 주제가 평가 도구랑 국제 비교 연구,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어서 중재 평가 도구의 고도화의 이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정책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전문가 두 분을 좀 모셔가지고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영우 교수님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이성현 교수님을 모셔서 정책 포럼을 운영하려고 12월에도 이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고요. 포럼에는 이제 계속 정책 전문가들, 12월에 정책 포럼을 할 때는 서울시의 이제 빅데이터과랑 같이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하신 걸 이제 신문에서 게재를 하셔서 저희가 한번 어떤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 분석했는지를 들어보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비전은 소고령 사회를 대비한 뭐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 실현이고요. 목표는 좀 SSK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싱크탱크, 융합연구센터, 라이프스타일 융합연구센터로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큰 목표인지는 잘 알고 있고, 아까 앞에 이제 말씀하신 연구자분들의 그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고령자 라이프 스타일의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유형화 연구인데요. 지금까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이라고 하는 게 아직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M+를 통한 잠재 계층 분석을 통해서 유형화 연구를 해서 이제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 한 3 정도 되는 곳에 실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단계에서는 특정 체계를, 특정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것들을 다국어 버전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터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아라빅 버전을 하고 일본이랑 중국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지수를 개발하게 되면 국제 간 어떤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략 3으로는 이제 중재 적용인데요. 중재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실제로 리빙랩을 오픈을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공로당이나 아니면, 의료협동조합 같은 곳과 협업을 해서 리빙랩을 구축해서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중재 프로그램과 중재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는 중재 전문가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정책 개발은 소형 단계에서도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고민했었는데, 우선 정책 포럼을 통해서 포럼을 구성하고 그 포럼을 정기적으로 이제 개최함으로써 정책 개발, 정책 제안서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비전과 목적입니다. 4가지로 이제 나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형 단계에서는 유형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도구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은 맞춰놨고, 교육 프로그램과 중재 프로그램 설계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 고도화 단계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평가도구는 다국어 버전으로 개발하고, 라이프 스타일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유형화를 바탕으로 분류 체계를 이제 개발할 생각이고, 이제 중재 적용 같은 경우는 전문가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전문가를 교육시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리빙랩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중재에 대한 프로그램을 검증할 생각입니다. 정책은 포럼을 개축하고,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확산하고 정책 평가를 하고 정책을 실제로 입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SSK라는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확장됨으로써 융합 연구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요. 정책 연구도 저희가 못 해본 분야지만 협업을 통해서 정책 연구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 구성을 좀 정책하는 분, 아니면 저희 이 중재하는 분, 평가하는 분, 통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획한 것들을 밸런스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좀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월마다 원래를 개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순하게 목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더 확장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식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게 상당히 부러운데요. 저희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SSK 사업단이 하는 것처럼 유튜브도 활용하고 해서 저희 연구 성과를 좀 홍보하기 위한 홍보팀을 이제 구성할 예정이고요. 이제 국회 토론회를 좀 하니까 언론에 좀 노출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회 토론회를 좀 매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보시면 이제 라이프스타일 구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스타일 구성 개념이 굉장히 이제 다양했기 때문에 그런 구성 개념을 좀 종합하는 것을 했고요. KCI 게재되었고,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과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삶의 질 간의 경로를 주제로 SCI에 이제 투고를 해서 게재를 확정했습니다. 워낙에 논문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많이 내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뭐 평가 도구 개발한 거와 정책적 활용에 대한 연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형 단계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양적인 걸 말씀드리면 3차년도 동안 39편을 했고요. 네트워크는 계속 SSK가 네트워크에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뭐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복지재단 뭐 다른 곳과 저희가 좀 많이 공동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법화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저희는 약간, 국회 토론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럼으로써 뭐 매스컴에 좀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자는 박사 6명, 석사 2명을 배출했고요. 저희는 학생들의 연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SCI는 사실 1차년도에 없었고, 3차년도에 4개 있어서 총 5개 정도 썼고요. 3차년도에 실적이 사실 2차년도보다 좀 적긴 하지만 지금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얼마 전에는 임팩트 팩터 한 5.7 되는 곳에 게재가 되어서 그거가 많이 노출이 되니까 해외 연구자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한 거랑 이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과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작년에 국회 토론회를 하고 해서 소형 단계에서 2차례 국회 토론을 했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 발표고요. 학생들은 정말 저보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발표나 다양하게 참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중형 단계에서는 유형화를 좀 분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다국어 버전을 만들고, 중재 프로그램 전문가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에서는 정책 포럼의 정례화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이제 분류 체계 고도화라고 하는 게 우선은 이제 1차 년도에 유형화한 거는 지금 저희가 한 5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형화를 한 거라 그 유형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코드화 분류화를 해서 그 분류 체계 그리고 이제 분류 표준화 체계에 따라서 그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는 기초를 다지려고 하고요. 측정 체계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기가 다국어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엔 일본하고 중국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스페니시나 아라빅 쪽으로 이제 연결이 좀 돼가지고 그쪽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지수 개발을 통해서 무장의 기대 수명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 어떤 스타일별로, 라이프 스타일 분류 체계별로, 뭐 A 타입이면 무장의 기대 수명 지수가 몇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재 프로그램은 개인 간의 중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 모델을 지금 찾고 있고요. 컨텐츠는 이제 한국 노인작업치료학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노인작업치료학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부터는 중재 전문가 프로그램을 인력을 좀 양성하고 실제로 그 중재가 효과성이 있는지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은 이제 1차 년도에 저희가 12월 달에 정책 포럼을 하면서 인적 구성을 시작했고요. 이것들이 이제 2차 년도에 정례화되고 시범 운영을 함으로써 그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창구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2월에 라이프 스타일 정책 포럼을 하면서 뭐 부산시나 여러 군데 라이프 스타일 기반의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소고령 사회 대비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봐서 뭐 교통정책이나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교통공단의 뭐 고령자 자동차 운전 면허에 대한 그런 연구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기대 효과는 저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란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으로 소용을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으로 소용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투고를 해가지고 그게 노출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의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고 저번 주에는 뭐 메타버스를 하는 기업이 와가지고 미팅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과의 협업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